오늘의 영상은 이제 호주에 처음 와서 집 구하기 편입니다. 원래 어제 찍었어요. 어제 영상을 찍었는데 공원 가서 찍었거든요. 바람이 너무 부는 거예요. 음성이 잘 안 담겼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찍습니다. 참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. 일단 처음 이제 집을 구할 때 사이트가 3개가 있어요. 페이스북에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. 플랫메이츠라고 아마 이제 좀 찾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플랫메이츠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어요. 이제 저는 이 3군데의 장단점과 제 경험담을 같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. 처음에 페이스북. 이제 페이스북은 장단점이 조금 확실한 것 같아요. 이 장점은 가격 대비 좋은 퀄리티인 집들이 많이 나온다. 근데 여기서 단점도 확실해요. 학생 비자를 선호합니다. 6개월, 1년 이제 장기로 머물 수 있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. 또 다른 단점 뭐냐면 같은 나라 사람을 선호한다? 집의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어떤 집은 진짜 백인만을 원하고, 어떤 집은 뭐 인도 사람이면 인도 사람, 중국 사람이면 중국 사람, 약간 같은 나라 인종을 좀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. 집주인도 있다. 그리고 직업을 조금 많이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아마 보증금 때문일 수도 있어요. 보증금을 이제 좀 안정적이게 잘 낼 수 있는 사람한테 렌트를 해주고 싶잖아요. 그게 플랫메이츠나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구할 때랑은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. 그래서 조금 다르다. 다음 플랫메이츠 같은 경우는 아주 보편적이에요. 이제 금액대도 다양하고요. 집 컨디션도 되게 다양하고요. 최소 거주 기간도 되게 다양해요. 3개월도 있고요. 저는 한 달도 봤었어요. 대부분은 3개월, 6개월 단위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면 장단점은 뭐냐? 이제 플랫메이츠의 장점은 가장 보편적이라는 거, 그리고 다양한 매물이 있다는 거, 그리고 외국인 쉐어 할 수 있다는 점도 있겠죠. 단점은 매물이 사진과 다른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사진을 안 올려놓은 사람은 그 사람 거르는 게 맞고, 사진을 올려놨어. 근데 이게 달라. 막상 이제 인스펙션을 갔는데 뭐지?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. 제 경험담을 들자면, 제가 브리즈번에서 인스펙션을 이제 갔어요. 방에 에어컨이 있다고 써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갔는데 방에 있는 게 아니라 거실에 있었고, 또 방문이 없어요. 이 룸 자체가, 이 집이 1.5룸이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집주인이 거실에서 생활을 하는 거고, 저한테 방을 준 거죠. 저는 방에서 지내면 되는데, 문제는 문이 없는 거예요. 그 행거에다가, 이런 철봉 같은 행거에다가 커튼을 이제 달아놓은 거예요. 그거 아시죠? 약간 이자카야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막 열고 들어가잖아요. 근데 거기는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. 그래서 애매한데? 그리고 그분이 개를 키우는데, 근데 그게 설명란에 개가 있다는 얘기도 없었고, 그리고 일단 잘 안 씻기는 것 같아요. 냄새가 엄청 나는 거예요. 그냥 집에 딱 문 열자마자 냄새도 엄청 나고, 개가 엄청 짖고,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집주인이 일주일만 있으면 개가 이제 너를 인식했기 때문에 안 짖을 거다. 일단 1.5룸 자체도 저는 안 됐어요. 방을 렌트를 했지만 공용 공간을 이용해야 되는데, 제가 생각할 때는 거실은 당연히 공용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집을 구하고 있었는데, 이 집주인한테는 공용 공간이 아니죠. 자기의 공간이죠.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불편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. 이제 다른 집을 또 봤어요. 그 집은 방문이 잠기지 않는 방문이었어요. 그냥 문고리만 있는, 이렇게 돌려서 열 수 있는 그냥 문고리만 있는 거예요. 괜찮을 것 같잖아요. 근데 불편해요. 이런 거예요. 나한테 선택권이 있는 것과 없는 건 다르죠.
내가 언제든지 방문을 잠글 수 있게, 평소에 잠그진 않지만, 그래도 잠글 수 있게 잠근 장치가 있는 것과, 내가 어쩌다가 한번 잠그고 싶어. 근데 아예 잠글 수 없는 거죠. 그게 선택권의 차이인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차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 커요. 그리고 이게 지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, 사실. 그래서 안전에 주의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처음에 집 보러 다니실 때 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요 부분은 이따가 얘기하고, 이제 마지막 한인 사이트입니다. 한인 사이트가 썬브리즈번이나 뭐 지금 퍼참, 제가 퍼스에 있으니까 다운 카페 퍼참이나, 제가 이 집을 퍼참에서 구했거든요. 저는 아주 대만족합니다. 어쨌든 처음에 호주에 이제 워홀을 오시면, 아, 호주까지 왔는데 한인 쉐어? 이거 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. 웬만하면 외국인들과 쉐어하고 싶잖아요. 그 다양한 경험을 하러 우리가 온 건데, 영어도 좀 쓰고 싶잖아요. 일상생활에서 쓰면 얼마나 빨리 늘겠어?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. 그래도 제가 한인 사이트를 이제 가져온 이유, 커뮤니티 사이트를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. 장점이 뭐냐면 편해요. 그 음식 할 때도 너무 편해요. 저는 특히 한식을 계속 먹기 때문에 요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. 근데 그러면 김치랑 마늘을 계속 쓸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과 사는 거랑 이제 한국인끼리 사는 거는 확실히 좀 달라요. 사람마다 차이가 다르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아요. 그래서 맞춰가기가 좀 수월한 것 같아요, 저는. 또 한인 사이트에서의 그 장점은 집에서 제공해주는 것들이 좀 있어요. 뭔가 쌀, 세제, 뭐 쓰레기 봉투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준단 말이에요. 그럼 이게 사실 얼마 안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 돈을 아끼는 게 어딥니까? 그리고 단점은 아무래도 그 영어겠죠? 계속 한국어를 쓰잖아요. 이런 거죠. 집에서 한인 쉐어야. 근데 일도 한인자로 구했어. 그러면 영어를 진짜 놓게 돼요. 호주에서 살아도 한인 쉐어와 한인잡만 하잖아요. 그러면 공부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돼요.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. 그리고 집이 청결하려면 집주인이 깐깐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야 유지가 되니까. 그래서 조금 까다로운 룰이 있을 수 있다. 사이트는 이제 3군데 다 알아봤죠. 장단점까지 알아봤습니다.